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드디어 미키 세븐틴이고요. 저는 아직 감기가 걸린 존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인입니다. 인사 네, 다 인사해야지. 네. 감기가 걸린 존 씨 6입니다. 왜 식스야? 왜 식스야? 이게 사람이 있잖아. 체세포의 수명이 7년이래. 그래서 이게 7년에 한 번씩 리뉴얼 되는 거야.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이렇게 나눠 보면 7로. 이제 그렇게 나요. 존 씨 6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7 되는 거지. 아하. 너는 아직 5지. 아, 그렇군요. 파인 5입니다. 자, 소개. 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17놈이 되고 싶은 꽃중년 패스밴더입니다. 자, 미키 세븐틴은 정말 오래 기다렸죠. 이게 우리가 이거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가 사실 개봉이 언제 된다 했다가 밀렸다가 뭐 계속 또 땡겨졌다가 땡겨졌다가 그랬어요. 네. 네. 일들이 많았죠. 네. 자, 간략한 소개하겠습니다. 네, 뭐 말해 뭐 합니까? 봉준호 진짜? 감독님이시죠? 네. 우리나라 뭐 대표 네. 감독님이신데 봉준호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첫 헐리우드 데뷔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첫은 아니지 그래도. 옥자? 옥자는 그래도 뭐 극장에 상영된 영화는 아니니까. 설국열차? 설국열차는 CJ CJ구나. 네. 네, 한국 영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피셜하게는 처음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많이들 이제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원작이 미키 세븐이라는 네. 소설입니다. 네. 에드워드 애슈턴이라는 작가의 음.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미키 세븐틴으로 네. 바꾼 탈바꿈한 네. 그런 영화이고요. 출연자를 보겠습니다. 네. 네, 출연자는 일단 로버트 패틴슨 네. 배우가 나오죠. 우리들 이제 많이들 그 흡혈귀 뱀파이어로 알고 있는 트와일라이트에서 네. 뱀파이어로 출연을 하셨었고 또 네. 뭐 테넷으로도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배트맨도 그렇고. 네. 테넷에 나왔어? 테넷에 나왔어요? 그래? 진짜 나도 처음 들었네. 그래요? 흑인에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 해리포터의 네. 세드릭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해리포터에 나왔던 후플푸프였나요? 세드릭으로 네. 나왔었죠. 나왔었고 그리고 아마 다들 많이들 모르실 텐데 이 나오미 에키라는 네. 배우도 나옵니다. 이 배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빌어먹을 세상 따위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물이 있어요. 네. 영국 시리즈물. 네, 거기에 나옵니다. 시즌 2에 나오는 배우. 좀 약간 익숙한 얼굴인데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던데 나는. 출연작이 많이 없어요. 그냥 흔한 얼굴이라서 그렇구나.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이 약간 이제 앞니가 벌어진 게 굉장히 맞아요. 매력적으로 네. 있는 그런 배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크 러팔로 배우가 또 네. 나옵니다. 헐크. 헐크죠. 네. 네. 헐크 형님. 네. 그리고 이제 토니 콜렛. 토니 콜렛.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연기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븐 연 배우까지 이렇게 성난 사람들로 알려진. 또 버닝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역할로 또 알고 계시는 스티븐이 나오셨습니다. 네. 뭐 출연진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카이로 나왔던 아 아나 마리아 바르롤레메이. 아. 요 배우. 오. 요 배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나. 네, 아나. 아나 마리아. 네, 아나 마리아. 바르롤로메이. 네. 여주인공이죠? 진 주인공. 아 그렇죠. 찐이죠. 네. 찐 주인공. 레벨르망에서 네. 주인공으로 나오셨죠. 주인공이었어. 네네.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사실 그 내가 방에 들어올 때 굉장히 원했다. 내가 예상하는 그림이 나오기를. 네. 저랑 간략한 같은 줄거리 기대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네. 한 이 크레바스라고 하죠. 얼음 싱크홀 같은 네네. 이 크레바스에 떨어져서 네. 정신이 잃었다가 이제 막 정신을 차린 네.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미키죠, 이름이. 네. 근데 17이 왜 붙어 있느냐? 네. 여기서 특이한 설정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해놨다가 네. 우리가 종이 프린트하듯이 계속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3D 프린터 네. 같은 걸로. 그러니까 사이파이물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식의 어떤 과학적인 상상력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17이라고 붙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17번째 17번째의 미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린터 될 때 디테일이 되게 놀라웠던 게 그렇죠. 옛날에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하면은 종이가 나오다가 조금 다시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나오다가 조금 들어갔다가 드득드득 반복하잖아요. 걸리죠. 네. 그거를 그대로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위험한 게 네. 이게 똑같은 부분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하필 이제 만약에 고관에 걸린다 싶으면은 한 폭불이 영감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좋을 수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미키 17이죠. 네.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한번 그거를 따져보자면 네. 이게 이제 미래 2054년 정도의 2054년. 네. 시대로 갖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마카롱 가게를 차려요. 하필 또 하필 유행 다지는. 유행 다지나 대만 네. 카스테라 같은. 이게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친구인 이 티모 스티브 인연이 네. 전하고 있는 이 티모와 함께 마카롱 가게를 차렸다가 네. 줬대죠. 네. 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네.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야. 네. 그래서 줬대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 탕후루 같은 거죠. 그렇죠. 탕후루. 네. 저걸 했다가 이제 왕관에 탕후루 했다가 망해버린 그냥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또 그냥 돈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사채를 갖다 썼네. 그래서 그래서 사채꾼한테 쫓겨가지고 네. 근데 사채꾼이 존나 살벌해. 이름이 그러니까. 다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네. 그 이제 추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이제 이게 너의 미래야 하고 딱 보여주는데 막 사람을 다리를 자르면서 막 그냥 썰어버려. 네, 썰어버려. 그다음 돈이 필요 없어요. 네. 너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고 어. 너 기한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시를 보여주는데 그치. 네. 그냥 생채로 다리를 잘라버려요. 전기톱으로. 그런 과정. 네, 고어한 그런 과정을 찍은 뭐 스너프 네. 이런 것들을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네. 살벌하죠. 그래서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죽음을 피해서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이 미래 상황을 보면은 네. 그 이제 뭐죠? 우주 밖으로 은하계로 네. 이제 떠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탐사선 같은 거에 합승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 살 힘든 만한 조건이에요. 그런 데가 아니라서 테라포밍을 하는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에 시대가 왔어요. 그죠? 화성 갈 끄니까. 갈지니까 네. 네, 참여를 하게 되죠. 어디로 가죠? 니플헤임. 니플헤임. 이름도 니플. 네. 니플. 네. 꼭지수로 도망치게 되는 그 함선에 네.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만약에 탑승하게 되느냐? 네. 여기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익스펜더블이라는 네.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직업이죠. 직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음. 익스펜더블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을 다시 프린트해서 쓰고 쓰고 버리고 네네. 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아까 크레바스에 빠진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크레바스에 빠져서 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요 이제 니프레임 행성을 차지하고 있는 요 종족이 있어요. 크리퍼라고 하죠. 네. 크리퍼라고 명명을 하죠. 네. 인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퍼한테 잡아먹히기만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빨리 죽어야 또 이제 고통이 살아나니까.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크리퍼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밖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아한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하죠. 네. 그 함선으로. 네. 그래서 자기 딱 방에 들어와서 침상에 딱 누웠어. 그러면 원래 이제 군인들은 누우면 머리 대면 바로 자거든요. 그렇지. 근데 잘 수가 없어. 왜냐? 옆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어.
꼬인 거죠. 네. 좆됐습니다. 미키 18이 네. 자기는 17이었고 18인 애가 또 한 명 있는 거야.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프린트를 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요 설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멀티플이 일어난 거예요. 네. 멀티플이라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생긴 거예요. 머털도사죠. 그렇죠. 108요괴랑. 네.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인 이제 혼란이 오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서 그렇죠. 요 사회에서는 그 멀티플은 싹 다 없애고 그 흔적조차 없애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나 나 다 죽는다. 그래서 막 이제 격투를 하다가 네. 그 여기서 또 그 사람을 그지 쓰레기를 버리는 네. 그 뭐 약간 용광로 같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용광로기도 하고 에너지를 모이는 곳이기도 한 네. 그런 곳인데 네. 거기에서 좀 막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네. 우연히 이제 티모의 네. 어떤 불법행위를 보고 네.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둘이 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로 엮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둘이서 요 멀티플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요 함선에서 그들의 인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좀 주목이 되는 네. 영화 미키 네.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파이님부터. 저부터 합니까? 네. 저는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사실 저는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많이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봉준호가 사회학과를 나와서 사회에 대한 어떤 시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그 인물들의 어떤 욕망들을 네.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되게 강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영화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영화들이 네. 뭔가 이제 좀 찝찝한 네. 느낌으로 결말을 맺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나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네. 기생충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마무리들 네. 그래서 씁쓸하게 만드는 어떤 네. 그런 특이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거는 좀 독특하게도 뭔가 따뜻한 시선과 맞아요. 유쾌함이 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헐리우드 시스템 그리고 헐리우드 관객들을 조금 더 겨냥한 좀 상업 영화스러운 맞춤형. 네 맞춤형으로 네. 그런 문법으로 좀 풀어간 영화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그 되게 애정이 가요. 모든 맞아요. 캐릭터들이. 맞아요. 심지어 악역이었던 네. 마샬까지도 네. 뭐 애정이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요? 되게 멍청하고 우둔하고 약간 네, 이런 네.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인물 묘사들을 되게 귀엽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또 크리처도 네, 되게 그렇죠. 귀여웠었고 귀엽더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징그럽거든요. 막 초수 입에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네네네. 근데 또 그것까지도 굉장히 귀여워지는 네.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별점은 4점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배님은요? 저는 뭐 일단 재밌게 봤고요. 뭐 사실 근데 워낙에 봉준호 감독님이 대단한 피겨가 되셔갖고 봉준호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봉준호가 위대한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최근 작품들은 다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사실 그래서 이 영화 나오기 전에 예전에 원작 소설도 좀 보고 좀 기대를 나름 많이 하고 가서 그랬는지 뭐 저는 뭐 불만은 없었고 재밌게는 봤는데 네. 막 그렇게 사실 기생충이 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는 좀 뭐
못 미치지 않았나. 조금 더 그냥 가족 영화 같은 네. 느낌의 헐리우드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 네. 아이와 동물은 죽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서 네. 저는 뭐 그래도 전 점수가 후한 편이라서 일단 네. 선별이 좀 세게 4.5로 나가고요. 그럼 기생충은 5점인가요? 기생충은 5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럴만하죠. 네. 나시님은요? 네, 저는 이걸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영화가 너무 노골적이고 뭔가 얕고 쉽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아쉬운 점으로 이제 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봉준호한테 기대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구나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보지 않아도 네. 의도하는 바를 다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따라가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고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감상을 했고요. 네. 저는 4점을 줬습니다. 4점이요. 네. 비슷비슷하네요. 네, 저는 일단 점수 공개를 하자면 3.8점 줬고요. 저만 4점 언더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계속 영화를 해오면서 뭐 몇몇 영화는 아니겠지만 줄곧 해왔던 얘기들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 이번 영화는 아까 파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캐릭터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애정어린 시선들이 좀 더 풍부했던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전에 기생충을 비롯한 예전 봉준호 작품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 그래도 캐릭터를 다루는 데에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연민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선들로 좀 해석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이제서야 뭐 드디어 그 휴머니스트 봉준호의 진가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대신 저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어서 네, 점수를 많이 후하게는 못 주겠고 특히 이제 저는 그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조금 영화를 이제 결말 짓는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점수를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한 영화였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약간 지루하다는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호불호가 이제 좀 나뉘더라고요. 호흡이 조금 느린 편은 있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영화들에 비하면 이게 네, 좀 진행 속도가 조금은 느린 그런 편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레이션을 많이 활용한 것도 불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봉준호 감독님이 기존에는 그런 보이스오버를 거의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렇죠. 네. 네네 이번엔 좀 그렇게 차별적이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키 이제 세븐틴이랑 에이틴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미키 세븐틴에게 이제 좀 힘을 더 주기 위해서 네. 그 적극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화자의 위치를 좀 주어준 것 같아요. 세븐틴에게. 네. 그러니까 에이틴은 약간 타인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좀 그 세븐틴의 목소리를 좀 더 들려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영화가 그 전에 이제 기생충이나 뭐 마더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뭔가의 약간은 블랙 코미디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약간 진지한 장면들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괴물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번 미키 세븐틴 같은 경우는 전 진지한 장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계속 뭔가 시종일관 좀 따뜻하고 밝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지만 약간 진중하고 이런 어두운 부분은 거의 거세된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사실 이렇게 의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진지해야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사채꾼한테 끌려가고 네. 그 남의 죽음을 그 목격하는 네. 그 상황에서도 뭔가 그냥 멍청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을 그쵸. 보여주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인간 복제라는 그 소재를 이용해서 뭐 그 생명 경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나아가서는 혐오나 차별 같이 요즘에 대두되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슈들과 또 한편으로는 이게 테라포밍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좀 무겁게 다루는 그런 소설을 봉준호가 어떻게 각색을 했을까 이렇게 봤는데 사실 봉준호 감독은 그런 무거운 의미보다는 이 미키라는 개인의 서사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과 그리고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소설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뭐 프린트되어서 나온다는가 뭐 이런 장면들은 좀 우리가 책으로 봤을 때는 언뜻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이기도 한데 네. 사실 그때 영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미키가 프린트돼서 나올 때 주변에 그 연구원들은 딴짓을 하고 있거나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첫 장면에서 아까 뭐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도 네. 그 스티븐 연이 연기했던 티모라는 친구가 그냥 그 무기만 챙기고 네, 너 죽는 그냥 거의 농담식으로 뭐 죽을 땐 무슨 기분이야? 그러고 그냥 간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명히 소설은 미키 세븐인데 이걸 왜 미키 세븐틴까지 늘렸을까? 10번이나 더 늘렸을까 생각했을 때 이 16번씩이나 죽음을 반복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주변 사람들은 무덤덤해진 거예요. 맞아. 죽음에 대해서 미키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영화 속에서 딱 그 장면이 나와요. 미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여전히 죽는 게 무섭다. 맞아. 네, 그런 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봉준호 감독은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직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위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위상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환경미화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쓰레기가 좋고 이래서 환경미화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익스펜더블이라는 항상 죽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정말 이렇게 뭐 뭔가 뭐 의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낮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그거를 좀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같은 부분에 좀 주목을 했는데 네. 이게 그 죽음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가 되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쨌든 뭐 민주주의 사회고 그러면서 사람마다의 어떤 계급이 없어진 세상, 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 이 자본에 의한 계급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기서 나왔던 이제 미키 만스 같은 경우는 뭐 마리아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거의 무슨 그냥 죽음 노동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죽음으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죽음으로써 쓰임을 하는. 네.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얘는 모르죠.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얘가 계속 그걸 떠안고 가는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죽음은 당연시하게 여겨지고 아까 네. 얘기했던 대로 네. 그리고 그 뭐 중간에 이제 한번 다른 사람이 죽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네. 얘는 이제 가임기에 굉장히 그 건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네. 얘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죽어도 돼. 죽을 상황이었으면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지라는 그렇지.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봉준호 감독과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그 했던 인터뷰에 따르자면 그 지하철 노동자가 이제 죽는 네네.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되게 맞아요. 큰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 뭐 가방에서 컵라면이랑 네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크게 생각을 갖고 네. 거기에 대한 모티브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죽음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또 이제 마무리 짓는 게 마지막에 이제 마샬이 죽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샬이 이제 미키 18에게 네. 잡혀서 네. 그 폭사로 죽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했던 대사를 보면 왜 두렵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미키 18한테. 그리고 너도 나랑 똑같군. 특별한 존재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샬은 그동안 네. 얘는 죽어도 되고 뭐 네, 그렇죠. 이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이 나에게는 전달되지도 않고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본인이 죽기 직전에서야 그거를 이제 좀 깨닫는 그런 대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쵸. 생각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좀 봉준호 감독이 그동안 했던 어떤 계급에 의한 어떤 회의론 네. 같은 것들을 좀 한 번에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대사와 상황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파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뭐 감화를 좀 얻었긴 했는데, 약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하자면, 그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일단은 그 기존의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평가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칭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위에서 내려본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인지하고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가하는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떤 이런 혐오나 차별을 불러오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걸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많이 전달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아까 마지막 장면 그 마샬의 그 대사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남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걸 두 개를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결국 노동을 네. 타인의 노동을 당연시 느끼고 있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이제 구내식당에 아주 밥이 맛있게 나왔어요. 네. 되게 특정 메뉴가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소세지 나왔나요? 돈까스? 제육이요? 제육. 농담이고. 못 참지. 하여튼 맛있게 나왔는데 네. 그거를 먹고 이제 저희 사내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임직원 한 분이 오늘 점심에 이 메뉴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해준 우리 네. 식당 이제 여사님들께 뭐 감사한 마음에 이런 글을 써요라고 글을 올렸는데 네. 뭐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글이고 네네. 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이 아니 뭘 그 이모님들도 자기 일을 한 건데 거기에 왜 뭐 이런 거를 쓰느냐 너무 유난 아니냐 당신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면서 고맙다는 인사 받아본 적 있냐 그렇게 밥이 맛있었으면은 앞으로 월급 받지 말고 뭐 그 밥이나 먹으면서 회사 다녀라 이런 식의 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예상도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만 달린 게 아니라
네, 밑에 더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니냐는 뉘앙스의 댓글은 여러 명이 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네. 죽음 노동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제 현실에서 대입해 보면은 뭐 꼭 죽음 노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죠. 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한번 들었던 것 같고 네. 그 봉준호 감독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예, 상호의 노동은 네.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면에서 넣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목표님은 네. 영화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죠? 저는 사실 뭐 노동에 대한 것보다는 네. 사실 뭐 사람들의 관계나 아니면은 그 내가 재밌었던 부분은 그 미키 세븐틴하고 에이틴이 너무 다르잖아. 네. 캐릭터가 너무 다르고 맞아요. 그 전에 멀티플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그 네. 멀티플이 금지가 된 네. 그 사이코패스 과학자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사회가 그 멀티플을 받아들이는 그 어쩌지 못해서 막 철학자 뭐 종교 뭐 과학자 여러 명들이 나와갖고 막 각자 얘기들이 되게 짧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 이거 어찌할지 모르고 결국 뭐 하나의 몸에서는 뭐 하나의 영혼 네. 니 존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뭐 원바리 원소울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게 나중에 어쨌든 이 두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고 그 전에 그 나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네. 각자의 미키들도 다 달랐다. 요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계속 매번 프린트 되는지만 그 어느 정도 기억이 계속 공유가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소위 말하는 영혼이 다른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봉준호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은 원작에도 나 원작 좀 보다 말아서 그 캐릭터가 그렇게 다르다는 설정은 난 이게 원작에 있는 설정인지 봉준호가 갖고 온 건지 모르겠어. 갖고 온 것 같아요. 원작에서 미키는 영화의 미키하고는 성격은 조금 달라요. 영화는 그 조금 더 찌질하고 나사 빠진 인물이죠. 약간. 야 이거보다 더 찌질하다고? 영화에서. 원작은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원작은 그치. 그냥 역사학자인가 그럴 거예요. 미키가. 네.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뭐 역사학자는 사실 우주에 가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익스펜더블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지. 그 도망치게 된 네. 경유도 좀 다르잖아요. 네, 좀 다르죠. 네. 친구가 그 여기에 나오는 스포츠 티모가 아니라 베르디였나? 베르토라는 친구가 묘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베르토. 네. 아무튼 원작하고 그런 조금 각색된 부분은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아까 파이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네. 그런 내면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고요. 이제 결말 부분에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미키 18이죠. 네. 미키 18이 이제 그 마샬과 함께 폭사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또 희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현실과 많이 중첩돼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꼭 이렇게 우리 약자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물론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소재잖아요. 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희생 장면은 그거예요. 저기 신시티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올드맨 노인은 죽고 소년은 살아남는다.
뭐 그것이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겟돈에 나오지 않았나? 아마겟돈에서도 희생을 하죠. 근데 그게 영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멋있고 그래 브루스 보이는데 형님 익스펜더블이네. 지금까지도 이런 희생을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강요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어색하게 느껴져서 저는 조금 거기서 좀 관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에이틴이 죽을 거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같이 살아가는 네네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구에서의 어떤 정의와 그 니프레임이라는 새로운 행성에서의 정의는 사실 바뀌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두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도 좋은데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죠. 네. 저도 나샤랑 네. 결국에는 나샤랑 그 카이가 나눠 가질 줄 알았어요. 한 명씩. 가장 베스트 결말이 아닌가. 그 엔딩을 기대를 했는데 네. 그렇죠.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나샤가 그렇게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역시 정치만이 살 길이다. 정치가 답이다. 그렇죠. 이런 올바른 생각을 네. 갖고 있는 네. 사람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여러분 정치가 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파이님 그 영화가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뭔가 새로운 디자인적으로 뭐 새로운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네, 일단, 네, 그렇죠. 네. 뭐 그 영화 우주선이라든가 또 이제 그 크리처, 크리퍼라고 나오는 크리처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근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새로울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도 그쪽에 그렇게 치중을 한 영화는 그런 건 아닐 수 아니구나. 있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네네. 아무튼 그 단계에서 어쨌든 레퍼런스들을 그냥 많이 갖고 참고해서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냈구나. 네. 이제 대신 이제 사람을 프린트하는 기계라든지 그 뭐 쓰레기를 버린 이제 용광로라든지 네. 그건 이제 약간 현실에 기반해가지고 좀 그쪽은 디자인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네. 나머지들은 이제 흔히 좀 다른 SF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좀 많이 참고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크리퍼 디자인이 좀 그 크루아상에서 해왔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크루아상에서 봉 감독 아주 애착하드만. 그러니까요. 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쥐며느리 같던데. 쥐며느리 갔죠. 네. 쥐며느리 갔고 옛날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리버. 리버랑 리버. 또 비슷하고요. 나우시카에도 비슷한 디자인이 나오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것도 막 엄청 특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좀 귀엽게 잘 네.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 크리처물을 몇 개 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렇죠. 괴물도 네. 하고 네, 옥자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괴물에서 나왔던 그 모습과 약간 옥자에서의 약간 그로테스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을 좀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얘기도 많이 느낌도, 하더라고요. 예. 다들 뭐 설국열차 플러스 네. 옥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설국열차랑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날리는 네. 그런 풍경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장면 장면마다 이렇게 담고 있는 이 함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크리퍼만 봐도 뭔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 유럽인들이 뭐 인디안을 마주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제국주의의 그 네. 역사를 느낌도, 담고 있는 뭐 그런 들고요. 장면 같아 보이죠. 집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여서 약간, 이제 그쵸. 맺돌 때 네네. 광장 집회라든가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뭐 마샬과 네. 아니 그 좀 맞아요. 와이프와 네. 그의 수하인 대머리. 네, 그쵸. 이건 뭐 아니 봉 감독님 대놓고 진짜 천재야. 어떻게
이 미래를 예견하고 너무 예견한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 쓸 그리고 때가 한 옆에 또 빡빡이 한 마리 그러니까 빡빡이 한 마리 있잖아요. 머머리가 또 한 명 있더라고. 아니, 전 네. 그래서 아까 마샬에 이제 네. 애착이 간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마샬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그 인물이 아니고 여기 그렇죠. 마샬이잖아. 여기 얘는 마샬이니까. 봐줄만 했어. 마샬만 했을 어. 때는. 네. 근데 또 외국인들이 보면은 트럼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그렇다고 트럼프를 그러겠죠. 보고 네. 그렇겠지. 근데 빠박이는 또 의외로 괜찮던데 나는. 얘 완전 무슨 장인이야. 카메라의 진심이야. 이렇게 입술 피어싱. 아 옆에서 그냥 다큐멘터리 감독이야. 진짜 완전 감독 목숨 같이. 걸었어. 그러니까 시중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면을 봤을 때 사실 마샬도 마찬가지고 그 빡빡이 감독님 그분이랑도 봤을 때도 굉장히 이런 직업관, 직업 윤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직업이잖아요. 그치. 그걸로 되게 우스꽝스럽게 희화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네. 그 비둘기 그 네네. 팔 쓰고 나오는 네네. 아저씨 네네. 처음에 마샬 똥꼬를 엄청 빨잖아요. 맞아.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거 이제 새끼. 정치인들 똥꼬 빠는 이제 언론을 그냥 희화시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마샬이 죽고 나서도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아 맞아요. 나샤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거기 와서 촬영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양반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의뢰받은 대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흡사 조선일보의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일제 강점기 때는 일제 천황의 어떤 신민의 아들이 되어라 막 하고. 그죠?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또 북한에 납죽 엎드려가지고 그지랄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력자한테 엎드리는 건 뭐. 네. 네. 연기는 좀 어땠나요, 배우들의 연기요? 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네. 특히 로버트 패틴슨이 세븐틴을 연기할 때 아까 뭐 어리버리 이런 얘기했는데 네. 원래 목소리가 저랬나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얼빠진 목소리로 목소리도 연기를- 그렇고 악센트도 되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악센트 맞아. 이게 미국 사람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영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네네. 들어도 저거는 그냥 얼빠진 영어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질 정도로 네. 연기를 굉장히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연기 진짜 잘했죠. 네, 저는 그러니까 마클로팔로 연기가 진짜 마클로팔로도 백미였다고 너무 생각이 진짜 드는데요. 그 어벙한 연기. 네. 그 사실 무슨 보형물 같은 걸 이렇게 넣나요 얼굴에? 치아에 네, 뭐 그런 네, 그랬던 것 치아 같아요. 쪽에 뭐 한 거 같아. 네, 그쵸. 뭐 마우스피스 네. 같은 거 했겠지.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되게 그 욕심은 많은데 능력은 없고. 능력은 없는 네. 전형적인 그런 네. 역할 엄청 잘하더라고. 네. 배 나와갖고 마누라한테 휘둘리고 막 말 더듬고 막 진짜 웃겼어. 그 옆에서 토니 콜렛이 이제 네. 소곤소곤 대면서 말 고쳐주는 것도 그러니까 아. 너무나 지금의 많은 그 현상가 진짜 중첩돼 보이잖아. 네. 너무 중첩돼 보이죠. 그래서 별명이 유전건이더라고요. 유전건이라고. 네. 아니 토니 콜레트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게 봉준호 감독 영화다 하고 보니까 우리 같이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즐길 수만은 없고 약간은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어떤 잣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토니 콜렛이 맡은 역할이 계속 소스에 집착한단 말이죠. 시오시오. 그렇지. 소스가 의미하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 뭐 답을 정하진 못했지만 저도 뭐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일단 목패님 얘기부터 저부터요? 네. 나도 사실 써놓긴 했는데 그냥 얼핏 일감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게 너무 말하기도 진부할 정도인데 뭐 무슨 민중의 고열을 상징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지나치게 소스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 심지어 이 역할하고 상관없는데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이 토니 콜렛 역할을.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소스를 좋아하지? 섹스를 좋아하나? 섹스를 못해서 소스에 한장하는 약간 어차피 시오시오는 똑같으니까. 약간 그런 질감도 느낌인가? 근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이상의 메타포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도 뭐
민중의 고혈 그거는 당연히 뭐 왜냐면 네. 색깔이 애초에 피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색깔을 네. 또 계속 유독 그 색깔을 네. 썼어. 네. 그거는 그냥 뭐 대놓고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소스의 역할이 원래 있는 이 음식 본연의 맛을 가려주는 강한 자극적인 맛을 가진 애잖아요. 그래서 이 마샬 부부가 사실은 병신인데 네. 이걸 계속 얘들이 이제 꾸미고 있다, 이제 가리고 있다, 네. 감추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대사 중에서 나오긴 나오잖아. 소스가 뭐 이렇게 역시 덮어야 맛있다 뭐 이러면서. 그 정도 두 가지 의미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저도 그러니까 영화 장면으로서 좀 유추를 해본다면 이 그 함선에 타 있는 일반 이제 그 사람들은 미키를 포함해서 이렇게 거의 뭐 배급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되게 보잘것없잖아요 음식이. 그리고 굉장히 봐도 먹기도 싫고 싫을 만큼.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딱 그냥 배만 허기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나온가 반면에 네. 이 소스를 뭔가 발라서 먹는다는 건 또 하나의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 같은 거. 그렇죠. 네, 그쪽 위에 계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상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후반부 마지막 장면 보면 네, 그 이제 마샬이 죽고 난 뒤에 네, 꿈을 꾸잖아요. 미키 세븐틴이 네, 꿈을 꾸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일파가 보면 네, 그 인간 프린터기에다가 이렇게 핀지 소스인지 모를 것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바닥에 한 방울 떨어져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맛보라고 네, 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게 핀지 소스인지 되게 애매하게. 헷갈리게 네, 네, 애매하게 네. 만들어놨잖아요. 네, 네. 결국은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진부하지만 진짜 고열을 빨아먹는 네, 그런 느낌의 상징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심지어 본인 몸에서도 이렇게 피가 흘러서 맞아요. 손바닥에 고이는 게 네네. 보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민중의 고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도 이런 한번 민중의 고열의 맛을 봐라. 권력의 맛을 한번 권력의 봐라. 맛을 봐라. 그러니까 특권의 맛을 봐라. 보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뭔가 마샬과 그 일파도 절대 악으로 그리진 않은 것 같.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네. 이 피가 나오는 장면이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마샬의 마지막 대사. 네,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도 뭔가 다 똑같이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네. 이야기에서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꿈 장면 어떻게 해석했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걔네가 나오자마자 얘 죽었는데 막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거야. 그 권력자들이 그 기계를 갖고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 본인의 생체 데이터를 안 따놨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게 너무 생각이 확 들어갔고 얘네 다시 살아나나? 야, 이 영화 다 끝나가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그냥 잠깐 꿈으로 그냥 하고 마는데 이게 뭐 툴을 만들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떡밥을 끓여놓은 느낌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약간 섬뜩하게 하면서 그냥 끝나더라고. 그래갖고 맞아요. 네. 야 이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그냥 죽고 끝날 리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미키가 이제 내면적인 성숙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 꿈 장면에서 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기존의 미키 세븐틴은 막 온갖 인체 실험을 당하고도 감사합니다 뭐 이랬던 완전 찌질인데 거기서 그냥 꺼지라고 이제 미키 18의 영향을 받아서 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계기로 뭔가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려고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이 이게 사실 저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약간 종교적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 죽었는데 마샬 네. 부인 너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라고 하니까 와서 나 만져봐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그럼 와서 나를 만져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손바닥에 피 고이는 그치. 것도 네. 못자국처럼 보이기도 그쵸.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걔들은 그러니까
굳이 이건 좀 억지 해석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제 손에 쥐고 있던 이들이니까 네. 약간 신이 되고 싶었던 그런 이들의 욕망이 이렇게 그 개인의 어떤 기계로 인해서 무너진 거를 그냥 그 꿈으로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아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내내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제 마지막 방금 얘기했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손이 딱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그 미키가 우주에서 그 방사능 실험 당하다가 하다가 네, 이 내미는 손 손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손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냥 잘라버리고 놀림감이 되고 남들은 막 그 안에서 맛있게 막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잘린 손이 막 부유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뭐 그걸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중간에 이제 그 나샤가 그 죽어가는 미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장면도 피에타 맞아요. 피에타 그런 느낌도 나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저것도 있지 미키 18네 이렇게 손이 쓱 들어가지고 팬티 속에 두 글자 잡아주는 죽은 18을 이렇게 막 만지작 해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손이 결국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손이란 게 서로 이제 잡아주고 연대하고 연대를 상징한다. 체온을 나누고 이게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뭐 우주선 밖으로 잘린 손은 이제 노동의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희생당한 노동이 창밖에 대놓고 떠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떤 노동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키 세븐틴이 숱한 죽음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도 정신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기억은 계속 이관이 되는데 막 미쳐버린다던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나샤와의 어떤 뭐 인간적인 감정을 나누고 유대를 하고 나샤가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미키 세븐틴이 정신줄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난리통에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이 아닌가. 뭐 그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아까 뭐 노동 이야기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진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뭐 이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동안에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랑은 결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표면적으로는, 파이님은 뭐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 이 영화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다 좋아하거든요. 봉준호 감독 영화. 아니 그럼 파이님 봉준호, 박찬욱. 이거 참 되게 무의미한 논쟁이긴 한데. 둘 다 둘 다 좋죠. 둘 다 좋죠. 근데 그 다른 결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봉준호 감독 봤을 때 느껴진 어떤 그 사회적인 부조리를 되게 비틀어서 블랙 코미디로 뽑아주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는 그 뭔가 인물 간의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되게 극적으로 딱 확대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순위를 매기기가 힘든데 왜냐 한참 박찬욱이었거든요. 전에 박찬욱이었잖아요. 전에는. 그쵸.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너무 잘 봐가지고 박찬욱 예찬을 할 때가 있었는데 또 영화 나오면 또 봉준호 나오게 되고 또 박찬욱 영화 나오면 또 박찬욱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나이스 시네마님은 저요. 저도 파이님이랑 똑같은 입장인데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진짜 손톱만큼의 차이로 약간 봉준호 감독 쪽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물론 영화의 결말이 지금 미키 세븐틴처럼 뭐 훈훈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케이스는 잘 없지만 그럼에도 뭔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은 작품 안에 좀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만 정말 근소한 차이로 봉준호 감독이 더
그럼 제 미크 스타일인 것 세븐틴은 어느 정도 위치에 두실 건가요? 이게 그런 대세 여론은 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어 영화 중에서는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화 몇 개 있었죠? 뭐 몇 개 안 돼. 세 개요, 세 개. 세 개네. 네. 성열차, 옥자, 옥자, 미키 미키 세븐틴.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영어로 네. 만든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괴물, 기생충 이런 거에 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목패님은요? 저는 난 솔직히 설국열차가 더 재밌었는데. 설국열차가 좀 더 좋았고. 네. 난 괴물이 그렇게 좋은 영화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고. 기생충이 그냥 원탑. 얘는 한 글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네. 좀 정치나 약간 네. 이런 그 권력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네. 설국열차의 그 권력을 전복하는 네. 그런 스토리나 아니면은 사실 알고 보니 최상목? 아니 그치 알고 보니 최상목하고 김어준하고 서로 연락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그런 내용조차도 그런 반전조차 되게 좋았었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국열차가 좀 더 좋고 얘는 진짜 봉준호 영화 같지 않게 조금 밝고 근데 그래서 결말은 좋았어. 결말이 정치로 풀려갖고 네. 그게 뭐 갑자기 좀 너무 샤방샤방 정치로 끝나는 느낌이라서 약간 이런 전체 영화 결에 조금 안 맞나 싶었지만 뭐 결말을 그렇게 한 거 일단 내가 결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좋았고 네. 약간 한 4점대 영화인 것 같아. 이게 뭐 되게 좋았고 여러모로 훌륭한 지점이 많지만 사실 막 그렇게 막 손꼽을 정도의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고 봉준호 이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약간 입문작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동의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동의합니다. 네. 외국인들한테도 프렌들리하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 뭔가 헐리우드, 그러니까 출사표 같은 거. 예, 북미의 뭔가 자신의 처음 명함 같은 걸로 딱 내미는 그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목패님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콩클럽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뭐 다음 콩클럽에 작 합시다. 네. 언제 개봉한다고? 했어요. 했어? 네,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조씨님은 네, 저도 목패님하고 동일하게 그 영어로 만든 작품 중에선 설국열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반대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괴물이 원탑이에요. 그건 네, 그렇죠. 네. 봉준호 영화의 어떤 정수라고 하면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 영화에도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거를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헐리우드 그 스튜디오 시스템에 입김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영화 감독 봉준호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괴물에 제일 많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왜 마샬과 이 1파가 그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퍼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그 가스 같은 그 이름을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신경가스 그런 신경가스 그런 거 쓰는 그러니까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그 괴물에서 나왔던 에이전트 옐로우랑 굉장히 거기서 뭐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 봉준호 작품들에 있던 네. 요소들이 하나씩 다 하나씩 등장했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리하게 자기의 작품을 이렇게 좀 차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갑자기 그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거든 영화를 보면서. 네. 그 크리퍼가 처음에 크리퍼가 된 게 걔 죽은 애가 제니퍼인가? 어쨌든 뭐 네. 제니퍼가 그 깔려 죽었는데 걔들이 뜯어 먹은 거를 그 마샬이 보면 저걸 뜯어 먹고 있어 막 뭐 아름다운 제니퍼가 그래서 크리퍼는 사람을 뜯어 먹는구나라고 이게 다 알려져서 그렇게 그렇게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 네네. 미키 세븐틴도 그 떨어졌을 때 빨리 맛있게 먹으렴 뭐 이러면서. 근데 안 먹은 거 아니야? 먹은 거야?
안 먹었겠죠. 안 먹은 거죠. 네, 안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선입견 같은 그렇죠. 그냥 그 생김새와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저것들 네네. 뭐 그냥 옆에 붙어 있는데 그냥 뜯어 먹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규정을 지어버린 것 죽은 같아요. 거는 그냥 돌이 떨어져서 깔려 맞아요. 죽은 거. 깔려서 그렇죠. 거. 네. 네. 그럼 그냥 그게 루머가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유언비어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로 인한 크리퍼 악마화. 그러네.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여기서 1파가 이 명명을 하잖아요. 크리피하다는 뜻으로 이제 크리퍼라고 명명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쓰여진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 뭐 잠깐 나오지만 이 캐릭터 카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영화상으로 보면 제니퍼와 연인 관계였고, 그렇죠? 죽은 제니퍼와 동성 연인이 있었던 네,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동성애자로 양성애자죠. 네, 정확히는. 표현됐다가 네. 나중에는 이렇게 미키 세븐틴한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럭키 미키예요. 네. 이렇게 믿기지. 이름이 아나 마리아 바르톨로메이인데 네. 카이로 갑시다.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와 루마니아 국적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일단 지tem무? 물론 얼굴도 아름다우시지만 그 우리가 다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그 카인의 방 아하. 거기서 미키는 앉아 있고 카인은 서 있는데 골반. 엉덩이 몰고 카메라 가네. 쫙 밑에서 이렇게 딱 찍는데 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하반신이 오창석 스타일. 나는 네.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그래요? 그 하반신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반신의 여인. 사람들이 그렇지. 미키 세븐틴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이 네. 미키가 네. 죽음 노동자에 네. 저렇게 찌질한데 네. 나샤랑 카이 모두 다 먼저 접근해 온다는 게 그게 제일 말이 안 된다. 그것도 네. 다 이유가 있지. 준비한 게 있구만. 오케이. 그래요. 이따 알겠습니다. 차차 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카이랑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 손의 역할이 그치. 굉장히 크게 나오죠. 맞아. 네. 손부터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그 나샤가 카이한테 막 덤빌 때 존나 웃겼어. 야, 너 존나 꼬리 쳤던 거 내가 다 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카이가 환승 중이었다고. 이미 나한테 넘어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러면서. 하나씩? 너 하나 나 하나? 그거 하는데 야, 여자들 간에 그 뭔가 그 피는 안 튀지만 더 무서운 게 튀는 그렇죠. 그 말싸움과 그 신경전. 야, 대단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명대사는 네. 열린 관계야. 이 장면에서 제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아, 야, 오픈 릴레이션십. 사랑은 열린 문.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봉준호 감독 영화에 처음으로 러브 신이 멜로가 네. 들어가는 네. 영화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치, 배드씬 아니야? 신도 있죠. 배드가 못 돼버렸죠, 근데. 배드 올라가긴 했는데. 네. 아니 그 처음에 마샬이 식당에서 연설할 때 나오긴 했거든요. 미키랑 네. 나샤랑 맞아. 이제 네. 붕가붕가 하잖아요. 맞아. 아니 그 말이 사실이에요? 섹스가 100kcal? 아니 그냥 지어낸 거겠지. 소모된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근데 뭐 아니, 연령 뭐- 소모가 있긴 하겠지. 네. 하려면야 뭐 하겠지. 몸에서 단백질도 빠져나가고 안 나갈 수가 없죠. 네. 수분과 단백질과 많은 것이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카이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어울렁더울렁 2대2 진짜 그런 프리포올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네. 쓱 넘어가더라고. 네. 카이가 성질 좀 죽이지 진짜. 너무 몸 너무 우케가. 맞아요. 넌 너무 성격이 그래. 아쉬웠습니다. 카이가 타주는 그 차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허브차. 얼마나 달콤할까. 그 차가 약간 꽃차던데? 네. 꽃차. 맞아요. 꽃. 꽃이 활짝 이렇게 쫙 피더라고. 아니 꽃을 그렇게까지 넣어? 보통 꽃차를 할 때 그렇게까지 넣어요? 그런 거 있어. 그래요? 너무 크던데? 한 송이 그냥 통째로 우리는 게 있습니다. 꽃도 어떻게 보면 식물의 성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죠. 자, 자짜 있을까요? 젖젖은 뭐 이거는 사실 네. 뭐 너무 다 나와갖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한 명의 여성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지? 도로시. 그 과학자. 아. 안경 낀. 오. 이 친구도 미키한테 보이지 않게 엄청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관심을 엄청 보여. 막 챙겨주고 야 너 이거 번역기 가져가라 그러면서 막 존나 뛰어갖고 번역기 챙겨주고 이러는 게 있어. 있어. 그러니까 다들 왜 이렇게 미키한테 환장을 하느냐. 존나 무시하고 네. 능력도 없고 그렇지. 익스펜더블에 가장 능력치 없는 네. 역시 이 분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바로 살아나고. 그치? 그리고 그 미키 말고 나샤 말고도 이 미키의 알몸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많지 않아요. 그치. 그렇죠. 도로시는 보잖아. 여러 번 봤지. 그렇네. 엉덩이에 난 그 뼈드라지와 뼈르지까지. 뼈르지와 앞에 있는 커다란 뼈르지. 저거 한번 짜줘야 되는데. 도로시가 괜히 챙겨준 게 아니다. 근데 나샤가 존나 무섭긴 해. 그러니까 도로시는 좀 이렇게 그냥 혼자. 썰벌하더라고 진짜 근데. 근데 야 그 모가지 조르는 거 봤냐? 와, 대박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트라이앵글 초크를 변형한. 그래서 저거에 목도 부러뜨릴 수 있구나. 나 못 부러뜨린다고 하잖아. 앞쪽으로 하면은 쫄라서 기절시키는 건데 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부러뜨릴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보면서 재밌었어. 또 나샤가 그 아구 힘이 아주 좋습니다. 아구 힘. 아구도 좋고 무는 힘이. 그치, 악력. 무는 힘도 좋고 섹시하더라고요. 또 밑에도 무는 힘이 아니 다리 쪼르는 거 말하는 거야. 행복 조리기라고 하죠. 한번 잡으면 그냥 놔주질 않겠네. 저는 네. 그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네. 미키가 처음에 이제 익스펜더블 하기로 이제 딱 결정을 땅땅땅 하니까 그 여자 과학자가 명 빨간 머리. 네. 맞아. 네. 엄마의 향수. 되게 꽤 섹시하지 않아요? 괜찮았어. 괜찮잖아요. 사실 역할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실 좀 많이 오버캐스팅. 잡아주죠. 네. 그리고 또 총 딱 뽑아갖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막 그쵸.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키 세븐틴이 본인이 세븐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이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죽었다. 네, 한번 이제 거기서 타닥 쓰임을 다 하고 죽던지 아니면 지구에 미키가 또 한 명 있다. 그래서 미키 2부터가 사실은 시작돼. 왜냐면 그 총 이 되기 바로 직전에 총 이 되기 직전에 자기 기억을 한번 업로드를 해요. 그 업로드 된 게 사실 프린트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야, 이거 진짜 생각 원본은 거기에 있고 투부터가 이제 출항을 했다. 야, 진짜 생각 못했다. 그래서 그럼 그 빨간머리 그는 그 역할이잖아. 니프라임 빼고 다른 행성으로도 계속 그 익스펜더블을 보내는데 집에다가 하나씩 원본을 하나씩 표본으로 갖고 있다가 오늘은 미키, 내일은 비키 이런 느낌으로 야 장난 아닌데. 컬렉터다.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인물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영화가 잘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리즈물로 드라마로 해서 이렇게 아까 그 마샬 뭐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그 빨강머리 언니한테 또 알고 보니 뭐 또 있었고 뭐가 있었다 막 또 니프라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 행성 여러 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 한 시즌 몇 개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스토리들이 있어서 난 그래서 본 감독이 일부러 좀 깔아놓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좀 드네. 네. 사실 좀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았어. 그렇잖아. 그쵸. 네, 그 맞아요. 빨간 머리 언니도 그렇고 네네. 그
꿈꾸는 신도 그렇고 약간 좀 뭔가 결에 안 맞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봉 감독이 봉태일 씨가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빨간 머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오버 해석일 수는 있는데 미키가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자동차의 빨간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처음에 빨간 머리한테 되게 홀린 듯이 따라갈 때 뭐 엄마의 냄새가 난다 뭐라고 하면서 가잖아요. 네네. 그 약간 어렸을 때의 그 모성에 대한 그런 결핍이나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빨간 머리 여자에게 홀린 듯이 뭔가 좀 말을 잘 듣게 되고 따라가고 뭐 이런 과정을 좀 묘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이제 빨간 버튼 같은 역할이었던 것, 또 나타나는 그렇죠. 빨간 버튼 같은 역할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 지구에선 계속 당하고 있는 거야. 섹스 슬레이브로 그렇게. 네, 아무튼. 그렇지 않을까? 네, 이런 상상, 다양한 또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세계관이 워낙 이 방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또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영화가 이제 SF 장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투여가 됐어요. 맞아요. 뭐 국내 뭐 흥행으로만으로는 뭐 영화가 BP를 넘기는 건 턱이 없겠고요. 없죠. 네. 글로벌 성적 어때요? 없죠.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200만 넘었다고 오늘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0만 넘었고 네. 지금 글로벌 성적은 개봉 총 제작비는 1억 1,800만 달러이고요. 네. 개봉 첫날 1,570만 달러. 그리고 지금 현재 워너브라더스에서 2025년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뭐 이제 아직 3월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하지만 네. 손익분기점이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2억 7,500만에서 3억 달러. 3억 달러 정도가 3억 달러기 3억. 때문에 와, 네. 이제 세다. 손익분기점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그 정도야?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화관 그게 사정이 비슷한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특히 심한 것 유독 같고요. 심하긴 하죠. 심하고 네. 지금 그 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이번 네. 아카데미 시상식의 그 시청률 아하. 시청률로 이제 그 대충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데 네네. 팬데믹 직전의 시청률이 제가 여기 메모로 해놨는데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네. 잠깐만요. 여기 있다. 팬데믹 완찬이랑- 직전에 아카데미 시상 팬데믹 네. 직전의 시청률이 네. 2,360만 명. 네. 이었는데 네. 요번에 올해 했던 시청률이 1,970만 명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1년 팬데믹 시즌의 최저치가 1,040만 명이었는데 네. 그 뒤로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고. 네, 이 올해 기록인 1,970만 명은 작년 대비 1% 상승한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 네, 조금씩 아직은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근처까지는 올라와 네.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는 음. 아직 많이 먼 것 같아요. 상승은 고사하고 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네. 아무래도 봉 감독이라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달성해 주기를 바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워낙 뭐 전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들 영화보다는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뭐 박스 오피스 1위와 2위의 격차가 많이 네. 심하게 벌어져 있고 이제 1위인 미키 세븐틴이 대부분의 극장 관객 수를 다 먹고 있는 이제 추세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지금 배정되어 있는 상영 관수 대비 미키 세븐틴의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 깔아줬으면은 그쵸. 네. 훨씬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막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1위가 지금 이 모양인데 네. 2위, 3위, 4위 얘들은 어떻겠어요? 말도 그쵸.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흥행 성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후에 또 헐리우드에서 뭐 제작 지원을 받아서 또 영화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뭐 또 가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계속 꾸준히 뭐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음. 헐리우드에서 먹힐까가 사실
이번 영화에서 한번 이게 1차 정도로 테스트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 같으십니까? 미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아무래도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의 봉준호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유행이 되거나 신드롬이 되거나 이 정도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또 우리가 뭐 서두에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헐리우드를 겨냥한 듯한 느낌의 그런 따뜻한 분위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쪽 정서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로튼 토마토 많이들 보잖아요. 네. 보면은 전문가 평점이 79% 그리고 이제 일반 관객 평점이 74%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네. 사실 높은 점수는 아닌데 딱히 막 최악인 경우까지도 아니지 않나. 네. 네, 무난하지 않나. 평타 이상은 치는 거 아닌가요? 80몇 그렇죠. 점이면. 네,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 감독이라서 네. 어느 정도의 재미 이상은 늘 만들어주는 예, 꾸준한 그 퀄리티 보장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동양 쪽 감독들이 네. 헐리우드 가서 되게 진짜 바스라이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 많았거든요. 네. 네, 뭐 왕가이도 사실 뭐 그래요? 힘을 못 썼고 뭐 이안 감독, 이안 감독도 네. 사실 라이프 오브 네. 파이 아니면은 뭐 딱히 이렇게 네. 남겨놓은 작품이 잘 없고요. 553형이죠. 53 오상형도 이제 미션 임파서블로 이제 비둘기와 함께 날아가시죠. 말들 하는데 네. 봉준호 감독은 좀 그렇지 않은 네. 좀 이례적인 그런 스코어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애정도 있고요. 사실 뭐 스코어가 뭐 되게 중요하긴 하죠. 네. 상업 영화 감독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봉준호가 이미 달성한 업적이나 그런 거는 사실 이미 만렙을 찍으신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이게 앞으로 봉준호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헐리우드의 손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네요. 야, 봉준호를 계속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도 저걸 받아주지 못한다면 헐리우드, 그러니까 미국 보는 눈 없다. 보는 눈도 없는 그렇죠. 거고 헐리우드이 그만한 능력이 기회를 없다. 놓쳤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뭐 우리나라 사람 뭐 외국 나가서 잘 되고 막 그러면 되게 막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응원하는데 사실 봉준호는 그 레벨은 이미 한참 넘어서지 않았나.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점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인물이라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다음 작품이 더 기다려지는 게 네. 지금 헐리우드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한 거잖아요. 봉준호 네. 감독이. 네. 그래서 뭐 이번 작품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헐리우드 시스템을 경험한 봉 감독도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다음 작품이 뭐 국내 작품이 될지 또 해외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진짜 말도 안 되는 블록버스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니 블레우처럼. 아니면 갑자기 저기 듀운 파트 오. 갑자기 마블 어벤져스 어벤져스. 마블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긴 그렇게 하다. 말도 안 되는 블록버스터를 한번 맡아갖고 그냥 자기 맘대로. 맘대로 맞아요. 예, 논란이 배트맨 만든 것처럼 그런 거 한번 해보는 네, 것도 그것도 괜찮네요. 네. 지금 차기작은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뭐 들었어요. 심해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권성동 나오나요? 오늘 긴급 뭐 회견 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애니메이션 얘기하니까 오늘 그거 본 것 같은데 룩백 우리 다들 재밌게 본 룩백을 우레다 히로카즈. 실사로 아직 루머이고요. 아 루마야? 네, 루머. 룩백을 실사로 만든다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걸 유추하는 게 네. 그 어떤 엑스트라 모집 공고가 떴는데 일본에. 근데 이제 촬영
하는 그 촬영 장소가 룩백에 있는 그 아. 거기고 네네. 그리고 엑스트라 모집하는 엑스트라가 뭐 구급대원이랑 어, 뭐 이런 어, 류였는데 네네. 이거 그럼 룩백 아니야? 룩백이네. 네, 그렇게 이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게 고레다 히로카즈까지 가는 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네. 아, 난 진짜인 줄 알았네. 근데 실사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명시는 돼 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이고 진짜? 그리고 모집하는 조건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것 아. 이거라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 파이님부터 네, 감상 포인트랑 별점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본 감독의 영화라면 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는 게 또 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덕목이지 않나 한국인으로서. 네. 그런가요? 네. 나 안 본 거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있는데 그 저는 이 미키 세븐틴이 네. 본 감독 영화 중에서 플란다스의 개랑도 조금 음. 결이 비슷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왜냐면 네. 되게 다 귀엽거든요. 그렇죠. 플란다스의 네. 개도 다 귀엽한데 음. 그 안에서도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녹여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좀 작품을 만드신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플란더스의 개도 지금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네. 한 번씩들 보시고 음. 미키 세븐틴도 네. 다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강추하고요. 네. 그리고 별점은 뭐 그대로 4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뭐 저만 느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그 공자의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비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직역을 하면 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 뭐 이런 뜻인데 이 우리가 어쨌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어떤 최대 가져야 할 최대의 덕목이라고 해야 돼 미덕이라고 해야 될 거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겉모습이 됐든, 그러니까 외모가 됐든, 뭐 직업이 됐든, 뭐 그 사람의 부의 어느 정도가 됐든, 그리고 그런 거에 떠나서 자기 스스로 그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풀이 만들어져야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처음에 파이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과연 진짜 나일까?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나는 정말 진실된 나일까?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나는 정말 진실된 나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조금 더 영화를 보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저도 뭐 아까 3.8점 줬는데 4점으로 상향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점 중에 거의 제일 좋은 작품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네, 목표님은요? 저는 원래 4점으로 좀 세게 질러갖고 네. 최초로 좀 낮춰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제기한 음모론이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설국열차가 시리즈로 나왔잖아. 그렇죠. 네. 물론 뭐 본 감독이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새로 본 감독이 약간 제작에 관여해서 그렇게 해서 시리즈물로 만들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본 감독이 설국열차로 그렇게 한번 원소스 멀티유즈의 약간 달콤한 맛을 보고 일부러 약간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긴 정도로 그래서 시리즈로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아서 전 그냥 그대로 4점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라시님. 네, 이게 미키 세븐틴이 미키가 네. 영화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그냥 네. 텍스트로만 나열해 보면은 네. 굉장히 잔인하고 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풀어내는 것도 우리 봉준호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얘기는 앞서서 다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함의, 메시지 이런 얘기 다 했는데 네. 그거 그냥 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냥 영화 이야기만 표면적인 이야기만 보셔도 네. 엄청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네. 이 4점이라는 점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시님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같이 하셨는데 네. 네, 소감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할게요. 항상 불러주실 때마다 너무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정말 죄송하게도 고사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뭐 불러봤자 안 오니까 이런 생각 안 하시고 네, 절대 네. 예, 항상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물어봐 주시는 아. 우리 시네타운 3구 제작진분들에게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도 제가 네.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말은 계속 던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예. 알겠습니다. 나씨님 계시니까 약간 네. AI랑 같이 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 네. 옆에서 막 검색해갖고 막 로튼 토마토 알려주고 뭐 글로벌 흥행순위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려면 네. 자꾸 버퍼가 걸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 뭐였더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딱 찾아주시니까 어쩐지 제 모니터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옆에서. 너무 좋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영화의 마무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도적인 지도자가 된 그 나샤의 취임식과 동시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네. 결국 정치가 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폭악과 위정 속에 어지러웠던 우리의 현실도 영화 속의 니프라임처럼 이렇게 평화를 되찾길 바라면서 우리 또 오늘- 다음 주에 네. 녹음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좀 웃으면서 방송할 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좀 공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영화 콘클라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유.